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번에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그 싱가포르 센터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블로그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안내를 해왔는데, 그 싱가포르 조카 제임스가 작년 하반기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이제 영국의 유카스를 통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지원을 한 후에 이제 12월 달에 인터뷰를 보고 1월 24일에 합격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자, 영국 대학교를 지원할 때 우리는 보통 일단 A레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국의 입시가 이제 A레벨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통 A레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선생님이 주시는 그 프리딕 스코어 랑 그 자기소개서가 잘 들어가면 그 영국에 있는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막연한 그런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대학이 생각보다 쉽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대학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 대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캠브리지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 같은 경우, 이 두 대학은 별도의 입학 시험과 그 인터뷰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공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해서 합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임스에 대한 이력은 예전부터 계속 이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시 그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때부터 이제 봐왔죠. 이제 그 평범했던 학생이었는데, 그 이제 영재기를 사실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IQ 테스트를 권장을 해 주셨고, IQ 테스트를 본 후에 멘사 멤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종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각종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고, 그 뭐 보면은 무슨 뭐 수학경시 대회 뭐 이런 대회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그 수상을 하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거를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영재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선발이 되어서 또 학교를 한번 그 옮기게 됩니다. 옮겨서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지정된 학교의 그 GEP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GEP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각종 이제 수학경시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싱가포르 전국 23위 수학경시 대회에서 전국 23위에 되게 됩니다. 매해 각종 대회들을 이제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학교 뭐 교육부에서 나오는 장학금도 수상하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마치게 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그 싱가포르의 중학교는 4년, 고등학교, 주니어 컬리지 2년, 이렇게 해서 총 6년 과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4년을 마치고 나서 그 GC 5레벨을 보게 되죠. 5레벨을 보고 그 5레벨의 성적에 따라서 이제 주니어 컬리지 2년 과정에 주니어 컬리지를 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통합 과정이 있어요. 6년 동안에 이제 그 한 학교에서 통합 과정, IP Integrated Program이라고 해서 이 보통 이제 명문 학교들은 6년 과정을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5레벨을 보지 않고 바로 졸업시험을 보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조카가 당시에 지원했던 학교가 ACS 인디펜던트, 그리고 레플스 인스티튜션, 그리고 그 화총 인스티튜션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 NUS 하이스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총 인스티튜션이 그 레플스하고 이제 라이벌 관계의 그런 학교이다 보니까 그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같은 날짜에 받게 돼서 결국에 이제 그 화총은 포기를 하고, 그 이제 나머지 학교들의 이제 ACS 인디펜던트랑 레플스 인스티튜션, 그 다음에 NUS 하이스쿨에는 모두 이제 합격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2002년 3년 뭐 이때부터 싱가포르를 다니고 2004년도부터 싱가포르 쪽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는데, 그 레플스가 사실 좀 전통이 있고 괜찮은 학교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조카한테 그쪽으로 적극 권유를 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본인이 더 현재 그 당시에 상황을 잘 알았는지 이제 NUS 하이스쿨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이제 풀 스칼러십을 받고 갔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싱가포르 초등학교는 그 PSL이라는 졸업 시험을 보는데, 이 성적으로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IP 스쿨들은 그 DSA라고 이제 그 직접 입학 시험을 보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PSL이랑 관계없이 직접 입학 시험을 보고 본인이 이제 합격을 하면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합격 허가를 일찌감치 받아놨기 때문에 조카의 경우에는 PSLE를 점수가 사실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졸업 시험을 응시해서 265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US 하이스쿨이 이제 역사가 좀 짧지만 계속 떠오르는 학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비로소 이제 싱가포르 최고의 그 고등학교로 이제 우뚝 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은메달, 그 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에 뭐 전교 1등, 그리고 생물 올림피아드, 주니어 바이올로지 올림피아드 금메달, 그리고 영국 쪽의 로얄 소사이어티 오브 바이올로지에서 금메달, 그리고 영국 그 바이올로지 챌린지에서 금메달, 그 최고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A스타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과학기술원, 여기서 과학상도 받고요. 그리고 영어도 2학년 때는 영어도 전교 1등, 그리고 내셔널 사이언스 챌린지라고 이제 그 방송에 싱가포르의 채널 5에서 방송을 계속 이제 1년간 하게 됐는데, 1년은 아니고 이제 몇 개월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예선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했죠. 그때 이제 NUS 하이스쿨 팀이 이제 4명이 이제 조카를 포함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니어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또 이제 런던 영 뮤지션에서 그 피아노 부문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34회 싱가포르 그러니까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이때 금메달 수상자들이 이제 30명이 선발이 돼서 그 지난해 그 55회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에 이제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조카가 선발이 돼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국가대표 4명에는 선발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훈련을 똑같이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다른 이제 액티비티들을 했어요. 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뭐 상도 또 받고, 임페리얼 컬리지가 난양공대랑 같이 NTU에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해부학 챌린지에서 이제 그룹 동메달을 받고, 개인 부문에서는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셔널 영 리더 펠로십이라고 해서 이제 뭐 차세대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기에 또 제임스가 또 선발이 돼서 훈련을 받았고요. 차기 싱가폴 총리 내정자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뭐 모르죠. 나중에 뭐 제임스가 어떤 큰 일을 하게 될지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임스가 원래 의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NUS 의대도 지원을 했고 NTU도 지원을 아마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NUS는 그 마감일이 좀 빨라서 확실하게 이제 물어봤고, NTU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아직 마감이 아닌가 해서 이제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하여튼 뭐 미래를 대비해서 유캣 시험도 지난해 응시를 했고요. 3220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10월 11월 이때 이제 학교 졸업을, NUS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내추럴 사이언스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입학을 못하고 일단은 내년에 2025학년도에 입학을 하는 걸로 지원을 했고, 제임스는 싱가폴 국민이기 때문에 싱가폴도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올해 4월 3일날 입영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입학을 한 번 더 디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2026년도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는 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계획대로라면 이제 2년 후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하겠지만, 또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또 NUS 의대를 지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잘 진행을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제 유카스 지원 내역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그동안의 이력은 저의 관점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제임스의 그 이력을 살펴본 거고, 이제 유카스에 지원을 한 그 제임스의 본인의 관점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사실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보통 유카스 지원을 학생들이 좀 간단하게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영국 대학은 뭐 스펙을 안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대학에다 어필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영국 대학도 좋은 대학은 어차피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뭐 다른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펙 앞에서 영국 대학도 장사가 없습니다. 자, 제임스도 역시 이제 본인이 그 진행한 프로젝트라든지 상장 내용들을 다 그대로 다 기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내용, 장학생이라는 내용까지 기재를 하고 각종 올림피아드 기재를 다 했습니다. 자기 그 에듀케이션 그 파트에다가 다 진행을 하고, 또 이제 2년 전에 재작년에 AP 캘큘러스 AB를 응시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머지 그 AP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이제 바이올로지랑 피직스랑 스태티스틱스, 케미스트리 이렇게 4개를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NUS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고등학교 자체가 그 입학 기준에 맞는 고등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AP라든지 A레벨, IB 이런 자격들이 사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일단 조카는 봐서 뭐 다 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입학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학생들끼리도. 사실 본인이 쓴다라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쓴다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그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알고 있고, 대신에 뭐 완전히 엉망으로 쓰지 않는 한 자기소개서는 어지간해서 패스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카데믹적인 능력이 중요한 건데, 그 영국 대학들도 프리딕 스코어라는 게 그 영국의 전통이긴 하지만 프리딕 스코어가 그 거품이 심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생들에게 컨디션 오퍼를 주죠. 컨디션 오퍼를 주면 보통 A레벨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미리 입학 허가서를 받고 나서 이후에 8월 달에 A레벨 결과가 나오면 진짜로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 조카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졸업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싱가포르 패턴인데 졸업을 했기 때문에 뭐 제출될 성적이 없죠. 이미 다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컨디셔널 오퍼에 해당이 되는데 입학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게 그냥 컨디션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 뭐 케임브리지 말고 임페리얼, UCL 이렇게 몇 개를 넣은 것 같은데, 일단은 조카한테는 다른 대학은 큰 의미가 없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합격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가느냐, 이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NUS의 의대가 혹시 이제 합격이 되면 이제 그쪽을 가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에 군대를 먼저 갑니다. 네. 일단은 영국 대학이 이렇게 뭔가의 하나의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카 학교에서 총 28명이 캠브리지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입학 시험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오퍼를 크게 남발하지 않는 대학 중에 하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더 기회가 된다면 그 조카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그 입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합격한 사례를 통해서 영국 대학 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런 정보를 한번 나눠봤는데, 혹시 나중에 이런 대학에 목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